자, 오늘은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또 궁금해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했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다 보면 구글 콜앱 서버 하루 할당량이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사용하는가? 사실 AI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드저니, 오픈저니, 노벨 AI, 달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조금 사용하고 나면 결국 유료로 결제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유료로 결제하는 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막 AI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해 보려는 분들은 벌써부터 돈을 막 써가면서 사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AI 그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왜 구글 콜앱 서버를 빌려서 사용하는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는 무료인 대신에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해야 돼요. 즉, 컴퓨터의 사양이 매우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양이 좋다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00대 이상의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3070, 3080, 3090과 같은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많이 추천되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쾌적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면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은 경우엔 사용을 못하게 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글 콜앱이라는 서버를 빌려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면 컴퓨터 사양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글 콜앱이라는 컴퓨터의 성능을 빌려서 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무료인 대신에 구글 계정마다 하루에 일정한 사용 할당량이 존재합니다.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화면이 뜰 수가 있어요. 이 경우 보통 하루가 지나면 할당량이 초기화돼서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할당량에 관계없이 계속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영상 마지막쯤에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실행 방법. 우선 구글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고 영어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떠 있는 GitHub 웹사이트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줍시다. 오토매틱 1111 보이시죠? 그러면 잘 들어온 거예요. 쭉 밑으로 스크롤이 내려서 오토매틱 인스톨레이션 온 윈도우스 항목에서 파이썬 3.10.6을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클릭을 해서 새 창으로 링크를 띄워줍시다. 그리고 나서 3.10.6 버전을 찾아주면 돼요. 컨트롤 키와 알파벳 F키를 동시에 누르고 3.10.6을 입력하면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줍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윈도우스 인스톨러 64비트 이 링크를 클릭해 줍시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죠. 다 되면 클릭을 해주고 여기 add python 3.12 pass라고 되어 있죠. 이 항목을 꼭 체크 표시를 해주고 나서 install now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GitHub 웹사이트로 돌아와서 이번엔 git을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새 창으로 링크를 열어줍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64비트 Git for Windows Setup 버튼을 눌러줍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시다. 이거는 다른 체크 표시를 할 거 없이 그냥 쭉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설치를 했다면 다시 GitHub 웹사이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List of Online Service를 눌러줍시다. 그리고 구글 콜앱 보이시죠? 여기서 맨 위에 Maintained by the last pen을 눌러줍시다. 자, 그럼 이 화면이 보이죠? 여기 위에 드라이브로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러면 본인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로 복사가 된 겁니다. 자, 구글에 구글 드라이브 검색해서 드라이브로 이동 클릭해 보면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앞으로 언제든지 구글 드라이브 이 화면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웹사이트 화면은 모두 종료를 해주셔도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 화면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이거를 더블 클릭해 줍시다. 그리고 맨 위부터 차례차례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완전히 다 완료되고 나서 다음 거를 실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차례차례 실행해줍니다.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면 마운티드 혹은 뭐 이렇게 던
이런 표시가 뜨거든요. 이런 문구가 뜨면 다음 걸 차례차례 진행을 해줍니다. 중간중간에 뭘 입력하는 칸이 있긴 한데 여기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코드 표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코드들이 보이게 되는데 실수로 클릭을 하셨어도 문제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 코드를 수정하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모두 했다면 마지막 스타트 스테이블 디퓨전 항목도 실행을 해주고요. 기다리면 이런 URL 링크가 나타나죠.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거 눌러서 들어가 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사용을 다 하고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 화면은 종료를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 진행되고 있는 걸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두 종료하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스테이블 디퓨전 더블 클릭 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귀찮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개인 계정이랑 구글 콜앱이라는 외부 서버랑 연결해서 쓰는 거라서 매번 새로 연결을 해주는 게 보안상 좋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항목들을 실행해 주면서 최신 업데이트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른 거는 그대로 실행을 다 해주시면 되는데 컨트롤 넷 항목은 용량이 많기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굳이 또 실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항목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다양한 확장 기능 설치 항목인데 물론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여유로울 때 실행해 주셔도 되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시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학습 모델 사용법.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 및 실행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근데 이대로 그림을 생성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표시해주는 곳인데 이거 기본 모델만 있죠. 여기에 다양한 학습 모델을 추가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모델은 워낙 다양하게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학습 모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실사풍의 그림은 칠아웃 믹스,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풍의 그림은 오렌지 믹스라는 학습 모델이 많이 쓰입니다. 각각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란에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모델을 다운을 받았다면 그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 특정 폴더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 모델을 인식하거든요. 그 폴더의 링크 또한 제가 고정 댓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여드리면 구글 드라이브 메인 화면에서 여기 SD 폴더가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을 한 번이라도 실행을 했었다면 SD 폴더가 새로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들어가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모델스라는 폴더도 있죠. 여기 안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가 또 있습니다. 이 안에 다운받은 학습 모델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파일 업로드 버튼 통해서 업로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학습 모델 용량이 꽤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업로드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업로드가 끝난 후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시 실행해 주면 이런 식으로 학습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학습 모델 파일이 이런 식으로 용량이 꽤 큰 편이잖아요. 학습 모델을 하나만 사용하신다면 아마 구글 드라이브 저장 용량에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 학습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학습 모델 한 개로만 사용을 해보시고 좀 더 다양한 학습 모델을 사용해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알려드릴 VAE라는 파일도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글 드라이브 용량을 늘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드라이브 베이직 플랜을 사용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월 2,400원이라서 부담 없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VAE 설정하기. 자, 벌써 다섯 번째네요. 자, 일단 VAE라는 파일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를 만들 때 붉은 반점 혹은 보라색 반점이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미지가 너무 흐리게 출력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해주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VAE 파일 구할 수 있는 링크는 여기고요. 여기 링크도 고정 댓글란에 제가 적어 놓을게요. 파일 다운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의 특정 그 경로에 넣어줍니다. 경로는 SD, Stable Diffusion Web UI, 모델스, 그리고 그 안에 VAE라는 폴더입니다. 이 안에 다운받은 VAE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시 실행해 주시고 세팅을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DVAE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다운받았던 VAE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는 사실 워낙 범위도 넓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많아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영상 올렸던 것 중에 프롬프트 관련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프롬프트 관련 정보 얻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프롬프트를 참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프롬프트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채널 통해서 어떤 프롬프트가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도 꾸준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설정을 다 했으니 그림이 잘 만들어지는지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한번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사와 같은 그림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프롬프트 입력하실 때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NSFW 그리고 누드 이런 프롬프트를 꼭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입력한 키워드는 그냥 프롬프트와는 다르게 결과에서 제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안 하면 좀 민망한 그림이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꼭 이걸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할당량 다 됐을 때 해결법.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뜰 수 있습니다. 할당량이 다 됐다고 나오죠. 자, 아무래도 구글 콜앱 서버를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인 대신에 최소한 계정마다 일정한 서버 사용 할당량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하루가 지나면 할당량이 초기화가 되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방법으로 다른 구글 계정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은 이런 식으로 다른 계정 추가, 계정 만들기, 개인용 이런 식으로 눌러서 계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새로 만든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참고로 처음 설치했던 파이썬 3.10.6과 git 프로그램은 또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 드라이브로 복사 이거 있죠?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학습 모델과 VAE 파일이죠. 이거는 공유하기 기능으로 저장 용량을 늘릴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래 사용하시는 구글 본 계정 있잖아요. 그 드라이브에서 사용하고 싶은 학습 모델 있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링크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링크 복사를 클릭하고 난 뒤에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든 구글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 링크 URL로 접속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드라이브에 바로 가기 추가 이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고 내 드라이브 SD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모델스 스테이블 디퓨전 누르고 여기에 바로 가기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구글 계정의 드라이브에 바로 가기 파일이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심지어 저장 용량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공유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VAE 파일도 바로가기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즉 기존 본 계정은 필요하면 저장 용량을 늘려줘야 되지만 새로 만든 계정에는 더 이상 저장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할당량 걱정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AI 그림 만드는 법 A to Z 총정리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뼈대 이미지로 특정한 포즈를 지정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